이틀 전 맨하탄에서 발생한 한인 외교관 묻지마 폭행 사건과 관련해 아이작의 정치인들과 한인 단체장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뉴욕시의 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따라 규제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 4천여 명이 해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욕시가 추진하는 새로운 공립고등학교 입학심사 정책이 시행될 경우 아시안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미국 이민자 수가 10년 이래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에게 연간 보육 비용의 50%를 환급해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뉴저지주가 처방약 일부에 대해 가격 인하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인 밀접 지역인 뉴저지 폴리 지역이 4년째 전국 최악의 교통병목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한인 여성 사업가 미셸 강 씨가 워싱턴의 여자 프로축구 명문팀을 인수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아이작의 정치인과 한인 단체장들이 지난 9일 맨하탄에서 발생한 한인 외교관 묻지마 폭행 사건을 성토하는 집회를 열고 철저한 수사와 아이작 혐오 범죄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현장에 전상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 10분쯤 유엔 한국 대표부 소속 53세 외교관이 맨하탄 한인타운과 가까운 35스트리트과 5에비뉴 인근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나타난 괴한으로부터 얼굴 등을 구타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낮 한인타운과 가까운 번화가에서 한인을 겨냥한 이유 없는 폭행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맨하탄 유엔 본부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 린다 리, 찰스 윤 뉴욕 한인회장, 이창원 뉴저지 한인회장 등 정치인과 한인 단체장을 비롯해 민권단체 회원 등 수십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And we need the attacker who sent this man to the hospital. We need this attacker caught and punished. We are neighbors. We need to work together. This doesn't just stop in New York. This goes beyond New York, New Jersey. It goes to the whole country, to the whole world. This needs to stop, and it needs to stop soon, now. 이들은 한결같이 한인 외교관 대상 폭행 사건은 아시안을 겨냥한 명백한 인종 혐오성 범죄라고 성토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인을 체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게 강력한 인종 혐오성 증오 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스몰 비즈니스하고 학교 다니는 한인 동양인들이 많은 데서 계속 이렇게 당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우리 한인 동양인처럼 열심히 와가지고 열심히 사는 커뮤니티가 없는데 이렇게 경제가 나쁘고 조금 어려울 때 우리 커뮤니티만 당한다는 거는 이건 아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다 모아가지고 한 번 더 이건 멈추자, 같이 싸워가지고 멈춰야겠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왔습니다. 예, 지속되는 우리 커뮤니티를 향한 이런 폭력을 규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자가 빨리 잡혀서 처벌을 당할 것을 오늘 촉구를 했고요. 일단 우리 커뮤니티가 이제 더 이상은 이것을 참고 견디지 않겠다.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여기 와 있는 모든 정치인들과 다 같이 합세해서 또 언론과 같이 합세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러 오늘 나왔습니다. We have to continue to voice our opposition, our cry for help, our cry for solidarity, unity, and all of our communities need to stand up together to defeat this hate that keeps happening.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뉴욕 총영사관 관계자는 현재 뉴욕시경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뉴욕시경으로부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한국 대표부도 유엔 미국 대표부, 연방국무부, 뉴욕시 국제담당부서에 각각 연락해 협조를 요청하고 유사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한 상태입니다.
미 국무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수혁 주미대사에게 위로와 깊은 유감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 발생한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는 2020년 28건에서 지난해 13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모든 공무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따라 백신을 접종받지 않는 뉴욕시 공무원 4천여 명이 해고 위기에 몰렸습니다. 뉴욕시 공무원들은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제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고 또 공무원 노조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37만 명 가운데 95%가 최소 한 차례 접종을 받았습니다. 이 중 뉴욕시경의 백신 접종률은 88%로 시정부 기관 중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약 95%가 최소 한 차례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해고 대상자인 백신 미접종 공무원은 4천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약 1,000여 명은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이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한 지난해 8월 2일 이후에 고용된 이들로 아직 두 번째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시정부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3,000명의 시 공무원들은 단 한 차례도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와 관련 뉴욕시는 백신 접종을 한 공무원이 필요하고 누구도 해고하고 싶지 않다며 이를 따를지 말지는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7일 뉴욕 브루클린 다리 위에서 뉴욕시청 소속 공무원들은 성조기를 앞세우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등 규제 조치에 항의하며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시 경찰과 소방관, 교사 등이 포함된 노조 20여 곳은 최근 맨하탄 뉴욕주 법원에 뉴욕시의 백신 미접종 공무원 해고 규정의 효력을 중단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 의료적 이유로 백신 접종 면제 승인을 받지 못한 공무원들을 해고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뉴욕시 공무원 백신 의무화 규정에는 백신 미접종 공무원을 해고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주간 검사나 재택근무 등 다른 선택지가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는 비슷한 문제로 진행됐던 9개의 다른 소송이 이미 모두 기각된 바 있다며 법원은 백신 접종 의무화가 징계가 아닌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가 공립고등학교 입학심사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새 입학 정책이 시행될 경우 아시안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아시안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상희 기자입니다. 아시안 학부모 자문위원회는 새로운 고등학교 입학 심사 정책은 아시안 지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시 교육국에 재고를 요청했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뉴욕시가 추진 중인 새 입학 심사 정책에 따르면 일부 과목에서 65에서 75점의 낮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도 모든 과목에서 90점대를 받은 지원자와 같은 가장 높은 그룹 1에 배치됩니다. 스크린을 통해 입학 우선권을 주는 우수 고등학교들의 경우 지원한 그룹 1의 학생 수가 입학할 학생 수보다 많을 경우 그룹 1 학생 중 추첨을 통해 입학생을 선정합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우수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시안 학생의 수가 타인종에 비교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해당 정책이 시행될 경우 아시안 학생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시안 학부모들은 이번 조치는 대체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아시안 학생들에게 불리한 것이라며 교육국은 아시안을 향해 끊임없는 공격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국의 이번 정책이 어린 학생들의 지나친 경쟁과 사교육을 막기 위한 적절한 정책으로 모든 인종이 확대된 기회를 받게 될 것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 교육국은 이 정책은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의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면서도 새 정책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들과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정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미국 이민자 수가 10년 이래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이라고 하면 미국을 떠올리는 것도 옛말이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계속해서 안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미국으로 이민한 사람 수는 24만 5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48.7%나 줄었으며 10년 내 최대폭의 감소라고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미국 센서스국 자료를 이용해 전했습니다.
미국의 이민자 유입 규모는 2016년 100만 명 정점을 찍고 2017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기는 했으나 작년에는 코비드-19 팬데믹의 여파로 감소폭이 유독 컸습니다. 플로리다, 텍사스, 뉴욕,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등 매년 기록적인 숫자의 이민자가 유입되던 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뉴욕의 이민 감소율은 48%, 뉴욕을 제외한 나머지 주들은 50%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감소 현상은 미국 모든 주에서 나타났으며 특히 네바다와 애리조나의 감소율이 52%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와이오밍과 아이다호는 각각 33%와 39%로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센서스국은 코비드-19 사태의 여파로 세계 각국이 여행을 제한한 것이 미국의 이민 추세 급변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 데이터 분석업체 USA 팩츠에 따르면 작년 미국 이민 사유의 대부분은 일과 가족 그리고 학교였습니다. 한편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은 이민자 감소가 미국의 노동력 부족 현상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특히 경제 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일부 산업에서는 이민 노동자들의 부족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2021년 한 해 동안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 어린이집, 방과 후 프로그램 또는 서머캠프 등에 참여했을 경우 자녀 한 명당 전체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혜택은 올해 세금 보고 시에만 한시적으로 주어지는데 많은 부모들이 이 같은 혜택이 있는지 몰라 손해볼 가능성이 큽니다. 홍찬우 기자입니다. 한인공인회계사협회에 따르면 연방국세청은 2021년 세금 보고 시 어린이 및 부양자 케어 크레딧으로 명명된 세제 혜택으로 연간 보육 비용의 50%까지 환급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은 2021 미국 구조법에 포함된 내용으로 올해 세금 보고시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13세 이하의 자녀 1명당 4,000달러,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최대 8,00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을 데이케어나 서머캠프에 보내고 연간 16,000달러를 지출했다면 이에 50%인 8,000달러를 현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이는 기존 혜택 상한선인 2,100달러보다 4배 가까이 많은 금액입니다. 다만 사립학교 프로그램 참가 비용은 보육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다닌 방과 후 학교나 캠프 등의 EIN 넘버와 지출 비용 등이 표기된 증빙 문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자녀가 장애인 케어 시설에 다녔을 경우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번 혜택은 부모의 총 소득 규모에 따라 환급 액수가 달라집니다. 소득이 12만 5천 달러 미만인 경우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12만 5천 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 소득 2천 달러마다 환급 비율이 1%포인트씩 감소합니다. 즉, 소득이 42만 8천 달러 이상인 가정의 경우 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뉴저지주가 처방약 일부에 대해 가격 인하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안정 기자입니다. 뉴저지 주 정부가 일부 처방약들에 대한 가격 인하 작업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9일 NJ 스포트라이트 뉴스에 의해 공개된 800단어가량의 주정부 내부 메모에 따르면 응급치료제인 인슐린과 에피펜, 그리고 천식호흡기 등에 대한 환자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이 명시됐습니다. 현재 뉴저지 주 의원과 직원 및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회람되고 있는 이 메모에는 뉴저지 주민들이 저렴하게 처방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의약품에 대한 공동 부담금 상한선을 설정하고 가격 투명성을 높이며 공급망 중개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메모에 따르면 30일치 인슐린의 경우 환자 부담금이 $35를 넘을 수 없고 알러지 응급처치를 위한 에피펜은 $25 미만, 천식 호흡기는 $50 미만으로 환자 부담금 상한선이 정해지게 됩니다. 뉴저지 주 정부에서 실시한 2020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저지 주민 5명 중 1명은 비용 문제 때문에 처방전대로 약을 구입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처방약 가격 인하 관련 법안은 활발히 만들어지는 중이며 머피 주지사실은 다음 달에 열릴 사우스저지 미디어 행사에서 이 계획에 대한 공식 발표를 논의 중이라고 내부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주지사실은 8일 이 메모 관련 내용에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머피 주지사는 이미 1월 신년 연설에서 처방약값 부담 완화를 올해 목표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의료복지 단체들은 이에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뉴저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제약업체들이 설정한 가격 차이로 법안의 현실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로 진입하는 지역의 교통 정체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뉴저지 폴리 지역이 4년째 전국 최악의 교통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전상희 기자입니다. 전미 운송연구소가 발표한 2022년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 워싱턴 브리지와 95번 고속도로, 4번 도로 등이 만나는 포틀리가 4년 연속 미 전국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병목 구간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포틀리 인근 조지 워싱턴 브리지 진입로의 교통 혼잡 시간대 차량들의 평균 시속은 22.4마일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28.2%나 느려진 것입니다. 또 평소 시간대의 평균 시속 역시 33.4마일에 불과했습니다. 보고서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포틀리 조지 워싱턴 브리지 진입로 부근의 차량 평균 속도는 2018년 시속 31.7마일에서 2021년 30.1마일로 정체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잡 시간대 차량 평균 속도도 2018년 23마일에서 2021년 22.4마일로 느려졌습니다. 교통 정체가 심화되는 것은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에 따르면 2021년 첫 11개월 동안 조지 워싱턴 브리지 차량 통행량은 1억 620만 대로 전년 같은 기간에 8,950만 대보다 17% 증가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라클랜드 카운티 라이에 95번, 287번 고속도로가 만나는 구간이 전국에서 17번째로 병목이 심한 곳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뉴욕시 퀸즈의 495번 도로는 병목이 심한 곳 31위로 꼽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인 여성 사업가가 워싱턴의 여자 프로 축구 명문팀을 인수하며 구단주가 돼 동포 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지영 기자입니다. 버지니아 맥클린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사업가 미셸 강 씨가 워싱턴의 내셔널 여자 축구리그 팀인 워싱턴 스피릿의 구단주가 됐습니다. 워싱턴 스피릿은 지난 8일 2020년 12월부터 빌 린치와 스티브 볼드윈과 함께 워싱턴 스피릿의 공동 구단주로 활동해오던 강 씨가 그들의 지분을 인수하고 구단주가 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분 인수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강 대표는 지난해 12월 구단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3,500만 달러를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씨가 공동 구단주로 취임한 뒤 워싱턴 스피릿은 2021 시즌 정규리그에서 3위에 오른 후 플레이오프에서 시카고 레드스타스를 꺾고 구단 사상 최초로 챔피언십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9일 워싱턴 포스트와 CBS 뉴스, ESPN 등 미 주류 매체들도 미셸 강 씨의 워싱턴 스피릿 인수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8년 버지니아 폴스처치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워싱턴 DC에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 코그노산트를 창업해 현재까지 CEO로 재직 중입니다. 그녀는 사업가로서의 성공과 자선활동을 인정받아 판비치 애틀란틱대가 주는 2019년 아메리칸 프리 엔터프라이즈 메달 등 다수의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지난 2020 회계년도 기준 세금 보고를 마친 인구 수백만 명 이상이 아직도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의 업무 적체로 환급 절차가 미뤄지고 있는 건데 국세청은 이들 주민들에게 세금 미납에 따른 자동 추징을 고지하는 편지를 일부 발송해 주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밥 메넨데즈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 등 초당파 의원들은 연방정부에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인 4월 18일 이후 90일 동안 세금 미납분 추징 관련 편지 발송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올해에도 세금 보고 처리 관련 업무 적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 접수되고도 아직 처리되지 못한 개인 세금 보고 건수는 최소 600만 건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측은 지난주 올해 세금 보고 처리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1,200명가량의 직원들을 적체 업무 처리에 따로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0대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내 유권자는 등록률이 주요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 재외국민 선거권자는 미국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등록률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번 재외선거 유권자 수는 총 22만 6,162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2017년 19대 대선 29만 4,633명과 비교하면 23.3%가 감소한 것입니다. 2012년 18대 대선 22만 2,389명과는 비슷한 규모입니다. 국가별 재배선거 유권자 등록률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등록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중국으로 전체 재외선거권자 20만 5,500명 중 14.6%가 신청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8.5%, 미국 6.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재외선거권자는 약 85만 명으로 중국보다 4배나 많지만 유권자 등록률은 6.2%에 그쳐 중국과 일본과 비교해 한참 낮게 나타난 것입니다. 한인사회가 한국 정치권의 재외국민과 동포사회 권익을 요구하지만 정작 가장 큰 힘인 참정권 행사에는 소홀한 모습이라는 지적입니다. 남가주 한인 2세 스노우보드 신동 클로이 킴 선수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올림픽 2연패 대업을 달성했습니다. 클로이 킴은 10일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의 겐팅 스노우파크에서 열린 여자 하프파이프 결승에서 1차 시기 때 받은 94점으로 금메달을 수확했습니다. 1998년 나가노 대회 때부터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여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선수는 클로이 킴 선수가 처음입니다. 12명의 선수가 오른 결승 1차 시기에서 94점으로 압도적인 점수를 받은 클로이 킴은 남은 2차와 3차 시기 땐 올림픽 여자부 역사상 최초로 3바퀴 반회전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1차 시기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받았던 클로이 킴은 무난히 금메달을 가져갔습니다. 앞으로는 직장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시 중재 절차 없이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상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 7일 335대 97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 법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 제3자에 의한 중재를 의무화한 취업계약서 조항의 적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피해자들은 이 조항 탓에 성폭력이 발생해도 법원에 소송을 내지 못한 채 법정 밖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조정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피해자들은 자유롭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중재 절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